건설 마피아들부터 이들이 언론까지 장악해서 썩을 대로 썩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거짓말까지 난무하고 있고, 이런 사진 기억나세요? 요렇게만 찍어가지고 요게 칼 든 것처럼 그림자 만들어서 이 사람이 위협받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건설 마피아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그 썩은 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었는데, 그 썩은 것이 지금 도려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실수요들, 특히 잘 모르는 청년 세대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까지 썩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죠. LH, SH 공무원들부터가 썩었다. LH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몰수 버전 이미 신청 들어갔고, LH 뭐 3배 차이 낸 거, 몰수 얘기 나온 거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소급 적용 안 되니까 몰수 못한다, 이 지은 일들 했는데 몰수 버전하고 몰수하고 지금 다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썩었다. LH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주공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강남 옛날에 조성 때부터가 정부가 돈 벌고 유착해가지고 건설업자들 돈 벌고 그런 식이었는데, SH 말할 것도 없죠. 토지보상금 15억 원 빼들렸대요. SH도 털면 다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택지 지정된 게 없으니까, 최근에 뭐 2021년에 갑자기 뭐 택지 지정된 거 요런 데도 전수조사 들어가 보면 나오겠죠.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말할 것도 없다. 윗대가리부터가 이렇게 썩었는데 왜 활개를 칠 수 있었어요? 국가 녹을 먹고 있는 인간들부터 뭐 공사나 이런 데까지 건설 마피아들 썩어가지고 서민을 착취하고 할 때 지들도 거기서 한몫 챙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막히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 마피아는 정치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강남 투기부터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도 강남 때는 그나마 양심적이었어. 진정한 분양가 상한제 있었죠. 그때는 진짜 공급 부족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때는 공급도 많이 하고 억제도 많이 했죠. 분양가 상한제 뭐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언제 풀어요? 2000년 1월 1997년 IMF가 터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 이때 또 뭐가 있었어요? 2000년에 닷컴 버블. 이거 터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주식 사면 망한다. 그때 주식 터지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다 흘러 들어갔다. 왜? 폐지됐으니까. 건설사들이 가격 띄우기 시작하고 분양가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서 다시 떨어졌죠. 지금 뭐 엄청나게 가격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음마아파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억 원에 불과하던 게 2000년대 중반에 11억까지 올라가요. 5배가 뛰었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부동산 주식이 돈이 나눠 들어갔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거기서 IMF 말아먹은 거 살려야 되니까 완화정책이랑 더불어서 집값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안정시켰어요. 근데 뭐예요? 폐지하죠. 폐지하고 집값 어떻게 올라가요? 유지가 됐어야 돼요. 리먼 터졌는데도 부동산 심리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책을 끝까지 쓰는 인간들이 말이 되냐? 경기 침체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더 떨어지게 기다려야지. 건설사들한테 저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정책 자체가 집값 억제의 요인이 됐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막 재건축 비리 난리치죠. 지금 기대되고 있는 서초 원땡12 조합원들 막 싸우고 있죠. 조합원들 지금 막 조합을 불신하며 크게 동요하고 있고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창호 조립하는데 뭐 맡아본 적도 없고 막 뒷돈 받아서 다 맡기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부터 썩어서 그 다음에 건설사가 썩었죠. 건설사가 썩었는데 이 건설사 썩은 거에서 조합은 같이 썩어가지고 뒷돈 받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 피해 누가 봐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은 임원들 한몫 챙기고 있을 때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타 조합장이라고 해주고 있지. 지금도 뭐예요? 싸우고 있죠. 당선 첫날 재건축 지금 뭐 난리 난다는데 재건축 비리 때문에 싸움 나고 있죠. 깜깜이로 하고 있어요. 결정을 반대하니까. 저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사회죠. 집값 떨어져야 된다 하면서 요런 규제, 지금 바젤3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조약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뭐라 그래요? 이 닥쳐이 빨개 이 새끼야!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깜깜이라 해놓고 니들은 따라라. 그래서 이 제기하는 조합원은 무조건 고소. 누구 돈으로? 조합 돈으로. 썩을 대로 썩었다. 재건축부터가. 근데 뭘 저걸 풀어주고 있냐. 뭐 민간 활성화예요. 저거 썩은 거 다 도려내고 하든가 그럼. 자, 거기에 분양가 띄우기 장난 아니죠. 지금 막 1년새 껑충 고공행진하면서 분양하기 직전에 막 결국에는 분양한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분양 단지 있으면 이 인근에 분양 직전에 시세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추격 매수로 이어지면 계속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와요. 여기 한 1000세대 들어오면 이거 가격 올리기 위해서 여기 한두 세대씩 사가지고
가격 1억씩만 띄워놓으면은 1000세대 해가지고 1000억이 올라가니까 건설사들이 저런 쓰레기짓 하고 있었다. 근데 나 돈 몇 푼 더 남는다고 그래서 그 건설사 횡포를 눈 감아주고 있으면은 지금 당신들의 자녀 10억 20억 더 주고 사야 돼요. 월급은 많이 올라봤자 한 500 뭐 이렇게 올랐을 텐데 평생 못 산다. 지금 규제해가지고 집값 낮추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당장 효과 안 나온다고 하는 거 당연히 당장 효과 안 나와요. 부동산은.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칼 들이대고서 이들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런 여론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매덕 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자녀들 가면 손자들 2세까지 잘 간다고 칩시다. 3세 때는 어떡할 건데 계속 이런 추세 가면 4세 때는 어떡할 건데요. 공산주의요? 칼 겨누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몰라요? 지금 정부에 칼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제하고 있다고? 규제 안 하면 망해요 나라가. 그 지금 칼 겨누고 있는 게 당신들 자녀 목에다 칼 겨누고 있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규제 완화해주는 사람 뽑고 집값 조금 더 올려주는 사람 뭐 하고 부동산 뭐 가두리 하고 있고 완전히 썩었죠. 건설사만 그래요. 누가 남겨먹는데. 언론들 왜 이렇게 난리쳐요. 언론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죠. 건설사가 제1주주인데 언론들이 막 도와줘요. 토지 낙찰 받을 때도 푸시푸시 해줘요. 다른 건설사들 오는 데들 막 까주고 지네 건설사 비리 일어나면은 갑자기 막 선행 기사 막 올려주고 지분 소유하지 않은 언론들이라도 광고비 얼마나 주는데요. 20-30% 차지하는데 언론도 썩을 수밖에 없죠.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함정 LH 사태에도 왜 강행하냐 민간 재건축으로 틀어야 된다. 강남 빠진 공공재건축이 시동 걸리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공개발한테는 민간개발한테 뭐래요? 공공개발 치고 민간 재건축 뜬다. 기대감 고조. 자 공급대책이 집값 잡을까요? 5년 뒤에나 효과 나와서 당장은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은 5년 뒤에 안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단기 상승에도 공급 시그널 확실하면 안정된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사를 내냐고. 기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들 하나같이 이러냐고요. 맨날 부동산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불신 탓이래요. 이들이 그렇게 부추겼으니까 핵심은 투기 심리지 무슨 정부 정책 불신으로 해서 영끌 패닉바잉 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갭투기 비중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거 다 숨기고 있었죠. 영끌 패닉바잉이라고 계속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정부 정책 불신 때문인 줄 알죠. 갭투기가 샀는데 다들. 자세히 보면은 공급 영향 없다. 금리 영향이 맞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수요 촉진 정책이라서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그보다 영향은 거시경제 지표가 주택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정책, 수요 감소 정책. 저거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 있으면은 효과를 보지만 길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은 거의 효과 없었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완전 효과 없고 수요 촉진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영향받는 건 금리다. 거기서 얘기 나와요 다. 여기에 건설사들만 빌붙어요. 건설 마피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분양 대행사 여기 뭐 엄청 좋아요. 거기 직원들도 여기 분양 받으세요. 여기 무조건 됩니다. 거기에다가 블로그, 카페, 유튜브 업체, 블로그들 다 전화 연결하고 있죠. 카페도 가서 보면은 저기 분양 대행사에 전화 연결하고 있죠. 유튜브 업체 뒷돈 받아서 광고하든가 그거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수수료 올리고 있죠. 지금 여기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해가지고 하락론 팔아먹어서 돈 번다고요? 상승론 팔았으면은 10배는 더 벌었어요. 저희가 이 정도로 털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준비해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만약 이거 사람 속이는데 빌라 하나씩만 팔았어 봐요. 한 달에 몇 배는 더 벌어요. 지들이 그러니까 다 그럴 것 같죠. 거기다가 거기 가가지고 컨설팅 해주고서 좀 멍청하고 착한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팔아 손에 보든 말든 넘기고 진상들한테는 다음 컨설팅 해가지고 그 사람 거 팔아 넘겨주고 그러면서 리베이트 받아 처먹는 거고. 유튜브들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의 뜻은 소비자의 자유와 생산자의 자유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자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요즘에? 경제적 자유 말 바꿔버리죠. 불로소득으로 놀고 먹는 것. 빨리 은퇴해라. 부동산 투기해서 은퇴해서 돈 벌어라. 자 부동산이 생산 효과가 있어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해서 돌려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 이런 거 괜찮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집 독점해가지고 남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내가 생산해야 될 것들 남들 일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겠다. 경제적 자유를 두 글자로 줄이면 착취예요 착취. 경매 받아서 제 가격에 판다. 이 정도는 그렇다 칩시다. 갭 투기 해가지고 가격 올려서 다음 사람한테 더 비싸게 떠넘겨서 나는 그 돈 가지고 놀고 먹겠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다. 저걸 착취라고 하죠. 두 글자로. 저런 것들이 되게 좋게 포장되고 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회 자체가 썩을 대로 썩은 사회고 특히 부동산이 심하죠. 생산성 하나도 없는. 저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어떻게 남기냐. 분양가는 뭐예요? 건설비, 토지비.
가산비라고 하죠. 보통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건설사 이익 추가되죠. 아 그래 건설사들 짓느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노동비도 줘야 되고 건설하고 디자인비도 줘야 되고 그거 다 칩시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분양하면 되는데 대행사들 수익 얻는 것들 분양가에 다 포함하죠. 적당히 먹어요. 분양 하나 팔면요 일반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나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사람이 몰리니까 얼마 안 주는데 상가나 빌라 이런 거 장난 아니죠. 요것만 줘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가 분양 대행해가지고 자기 직원들 똑바로 해가지고 분양하면 되죠. 근데 분양가에 더 덧붙이죠. 왜? 지네 홍보에서 혹시 미분양 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행사 직원 블로그 소개 직원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요. 1땡땡땡에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어디 뭐 분양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아파트 분양합니다 해가지고 전화 걸어보면은 이 사람 뭐냐 전화 연결원이에요. 아 그러면요 제가 대행사 직원 연결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소개 직원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요. 대행사가 분양하죠. 얘들도 한 몇백씩 쳐먹는다. 이게 다 어디에 붙어요? 당신들이 내는 분양가에. 지느라 노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 번호를 막 밑으로 내려버리고 중간에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돈을 받아먹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아파트는 그렇다 칩시다. 상가 비주류일수록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아웅다웅 하고 있죠. 분양 아파트는 파란색, 임대 아파트는 분홍색. 좀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의식주는 보장하게 만들려면은 건설사들 저런 걸 캐야 되는데 그거 그저 돈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급을 나눠가지고 저게 인간들이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임대 아파트는 분홍색 칠해놓고서 무시하고 집 사는 걸로 급 나누고 참 좋은 거 가르치죠. 건설사부터 여기서 이제 언론이나 건설사 쪽으로 빌려주고 수분양자한테도 빌려주고 내 집 마련 투기꾼 다 돈 빌려주고 수익 올리는 은행 있죠. 여기서 건설사에서 대행사 뭐 좋게 아까 표현해가지고 한 거지 한두 번 있어요. 대행사 대대행사 올라가면서 다 착취해가지고 올라간다. 누구한테? 수분양자들한테. 근데 이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기뿐만이에요. 여기서 위에서 잡아줘야 할 공무원 공사 높으신 의원님들 그냥 이번에 LH가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씩 거쳐져 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썩은 물들이 흘러나오면서 아 썩었구나 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야 되겠어요? 농담 이런 거 있죠. 한 달에 100만원씩 열심히 저축해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 그때 나이는 1081세였다. 뭐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 착취구조에 넘어가서 투기꾼이니 실수요들이니 뭐 해가지고 나눠서 자기들끼리 그 조금 남은 피자 조각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부동산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깨져야 되죠. 건설마피아. 그리고 지금 깨지는 김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진짜로 일본식 부동산처럼 마지막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미친 투기 심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하고 인구 감소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젊은 층의 부담,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 나중에 복지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될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 썩은 부동산이 건설 마피아들이 다 터지고 있는 거다. 영끌에서 내 집 마련? 하세요. 그 작은 피자 조각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다 잃는 거. 뛰어들고 싶으면 뛰어드셔라. 다만 저희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